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 좋고 음악도 좋은 커피숍에 왔는데요. 믿고 찾는 지니박 부동산의 지니박과 함께 지금 우리 커피 마시고 있어요. 하나는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니박 씨를 우연히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부동산 관련하는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만났는데 정말 믿고 찾는 진입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일을? 2012년부터 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연도를 다 기억해? 나는 진짜 숫자가 기억이 안 나거든. 이상하게 삘이 꽂히는 넘버만. 2012년부터면은 몇 년이야? 그럼 한 12년? 12년, 13년 와.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직업이네, 오롯하게. 그러게요. 근데 우와. 중간에 잠깐 또 딴 거 한다고 쉬었다가. 잠깐 네,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12년 동안 하면서 언제가 가장 그 호황이었어요? 자기가 일하는 때 동안에 가장 돈 돈 좀 벌었다, 부동산 하면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그 뉴스타 부동산에서 시작했거든요. 맨 처음에. 네. 뉴스타 부동산 첫 해에 루키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박. 저는 하면서 제가 뭐 부동산이 경기 타면서 사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딴 데로 눈을 돌린 거죠, 제가. 네.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났어. 딴 데로 눈을 그래서 돌렸네. 다른 비즈니스를 잠깐 이제 손을 댔다가 아. 거기서도 뭐 괜찮았어요. 뭐 인컴적으로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나 또 팬데믹이 오고 막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 비즈니스도 이제 조금 이제는 또 딴 데로 옮길 때가 됐나? 만만한 부동산이었어요? 농담이고. 네. 그래도 이제 또 관심이 있는 네. 분야였으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서 부동산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피니시 할 때마다 약간 그 성취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맞는 거겠죠, 저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는 직업인 거죠. 그러면은 입사 첫 해부터 거의 5년까지 쭉 1등. 잘했죠. 그 비결이 뭐예요? 아는 사람들 지인 찬스? 지인 찬스도 있었고, 주로 이제 아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를 하면 그래도 양심적이고 정확하게는 한다, 그런 믿음이 조금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 저처럼. 주셨고, 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한번 이제 저랑 같이 집을 사거나 팔고 난 후에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어지고 네. 그때는 이제 남문기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였었거든요. 뉴스타 있을 때. 그리고 남문기 회장님이 원래 많이 광고를 많이 하라고 많이 해요.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별 부동산이 그 덕분에 또 엄청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네. 한인들한테는 네, 꽤 네. 많이 알려졌고, 그때 거의 뭐 한 달에 한 4,000불씩 내면서 광고를 했죠. 양쪽 신문, 그 다음에 잡지책,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한 달에 4,000불씩 광고비를 냈으면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4,000불을 광고비로 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는 엄청 돈을 또 한 번 쓸어 모았네. 그때 그랬는데. 레스토랑 할 때 이어서 두 번째로 또 한 번 피클. 자기는 사주팔자에 돈이 있나 보다요. 돈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돈이 또 막 나가요? 모아지지가 않네. 너무 신기하다. 제 주위에는 부동산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기처럼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러면 첫 해부터 그렇게 막 탑에 막 이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좀 편한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즈니스지만 내가 집 찾는 마음으로, 내가 내 집을 파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런가?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할 말과 거야.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셔야 합니다. 내 집을 찾듯이.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이게 이제 이 일이 커미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커미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간사해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딜
일 하나만을 보면 안 돼요. 아. 이 부동산이라는 일이. 왜냐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리퍼럴이 계속 일어나야지 내가 오히려 더 광고비를 절약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딜을 끝내더라도 내가 여러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딜을 끝날 때 그분이, 그 손님이 얼만큼 나의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가, 그거에 포커스를 하는 게 그렇구나. 저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컵에 커피숍만 내다보지 말고 안 돼요. 손님을 내 가족처럼 맞아요. 나의 집을 찾아주는 것처럼 정말 성의를 다해서 손님을 대하면 사람은요 진심은 통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저기 에이전트들은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손님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네가 이게 더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샀는데 나는 솔직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거를 사고 싶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조언을 안 한대요. 개인적인 조언을. 근데 저는 성격상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조언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면 내가 이 집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팔 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있는 집들, 큰 도로가 있는 집들, 그 안이 얼마나 좋고 기깔나게 잘 해놓은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올라가는 속도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전 물어봐요. 손님이 이 집에서 리타이어를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이 집의 어프리시에이션이 딴 집보다는 조금 좋기를 바라시는 건지.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인베스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러면 한 몇 가지는 뭐 다 너무 100% 마음에 드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짓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중에서도 얼만큼의 그 기본적인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그게 만족되는 집들을 고르세요. 인사이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웃사이드는 맞아요. 못 바꾸잖아요. 장소나 아니면 그 도로 상황이나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그래도 조금 큰 도로를 싫어하시고 막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어떤 거에서 강가를 하시냐면 T자형 도로. 네네네. 이 도로가 이렇게 뭐 내리막길이면 더 그렇고 내리막길에 요 맞닿는 네, 길에 네. 이렇게 딱 창문이 보이는 집. 아. 이런 집들은 낮이고 밤이고 차가 지나갈 때 그 불빛이 방에까지 이렇게 쫙 비치거든요. 저는 또 그런 집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막다른 길에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콜디색이 이제 좋기는 한데 그렇게 길이랑 T자로 만나지는 길들의 집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세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집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네. 그 집을 사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리다가 뭐 굳이 너무 좋다는 집을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또 막 그렇게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셨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파실 때 안 네. 팔리고 어허. 돈도 적게 받고. 아유, 내가 그때 지니 씨 말을 얘기를 들을 걸, 막 그런 말씀 하셔요? 네. 어. 그 말 하시고 또 네. 한국으로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신 분인데 네. 이분은 집 바로 앞에 큰 옥추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약간 예술적인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옥추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옥추리는 알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깎아주고. 깎는 것도 해주는 거는 아닌데 네. 본인이 돈을 내야 돼요. 그 돈 내고 하는 돈 거예요? 내고 하는 저는 거예요. 무료로 네. 다 나무 잘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꼭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만에 자르라고 공문이 날라오죠.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옥추리가 물론 뭐 심하게 막 엄청나게 커져서 뭐 매년 잘라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옥추리에서 떨어지는 낙엽들, 네. 그 열매들 이런 거 청소를 엄청 떨어져요. 쓸고 닦고를 하셔야 되잖아. 네. 네. 뭐
집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맞벌이 하시는 분이시다거나 아니면 이러면 이제 정원사를 또 꾸준히 써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고. 있다. 그랬더니 예술적인 본인은 거를 좋아하시는. 예술적인 거를 너무 그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네. 자기는 그 집 때문에 그 집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사셨어요? 네. 네. 한국 들어가실 때 파셔야 되는데 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또 그분도 후회하셨겠네. 그렇죠, 그때 그렇죠. 진희 씨 얘기 들을 거. 그러니까 믿고 찾는 진이 박인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내 언니가 집을 산다, 내 동생이 집을 산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산다 이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조언을 드립니다. 그게 나의 철학인 거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다? 이게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사인을 다 끝내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일 그렇죠. 많은 건 많은데 사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 손님이 그 딜을 끝마칠 때마다 그분이 만족을 하셔야지. 저도 일을 끝내도 삐끗이 없이 깔끔해요. 깔끔하게. 네.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일이 하나가 마무리가 쫙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돈이 들어와서 또 기분이 좋지만 이거를 너무 그분도 해피하고 나도 해피하고 너무 잘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 그래서 믿고 찾는 제니바. 요즘 어때요?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높은데 집값도 안 떨어져요. 맞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 그게 LA인지 남가주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주택 중간 가격이 99만 달러. LA예요. 세상에나. LA 그리고 뭐 카운티. 콘도 방 2개짜리, 화장실 2개, 방 2개짜리 콘도요. 네. 110만 불, 120만 불 대충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한인타운은. 예.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한인타운에 있는 집을 팔고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가신다거나 이런 추세가 있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지금. 지금 그런 예. 추세가 있군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분들이 음흠. 이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아니면 이 편리함 네. 요거를 위해서 외국 분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아요. 요거지만. 나 그리고- 그거 별로 나는 좀 불편해요.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 외국이 아니죠. 여기 미국인데 한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맞아요. 약간 한인타운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또 좋죠. 그렇죠. 다른 여러 유색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애긴들도 여기 주위에 콘들 보면 많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세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집을 LA에 근처에 있는 집을 팔고 오렌지 카운티로 가신다 그러면은 그 집을 샀을 때에는 이자율이 낮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팔고 가려면 그 이자율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요. 페이몬이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이 차이가 날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전체적인 그 부동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뭐 크레딧이 최고로 좋으신 분들은 6.5, 6.8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크레딧에 조금 변동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자율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뭐 80년도, 90년대 초에는 14%, 18%까지 올라왔을 때도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예. 와, 거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오히려 낮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2%대 3%도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서프라임 오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부터 물론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낮았던 이자율을 또 생각을 하면 지금 6%, 7%또 어떤 거는 또 유닛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저기 본인의 크레딧이 조금 낮은 거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 8%까지 올라가는 그게 있으니까 6%부터 8%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또 높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이렇게 이자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우리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던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갖는 거는 6월 말쯤에 예. 이렇게 정부가 다시 발표를 해요. 이자율을 조금 네네.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기다려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올해는 금리를 내릴 하긴 우리가 시중에 발표되는 금리하고 부동산 몰개지 금리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왜 이자율도 높은데 집값이 비싸고. 집값도 비싼가? 네. 요거는 또 요즘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고 파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을 사실 때 바이어는 에이전트 피를 안 냅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셀러가 5%나 6%의 그 에이전트 피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2.5%나 3%, 그다음에 또 셀러 에이전트에게 2.5%나 3%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7월부터 네. 완벽하게 바이어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피는 바이어가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월이 지나야 집을 내놓으셔요. 왜냐면 그래야지 네. 에이전트 피를 그래도 반은 전략을 하시니까. 근데 지금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7월 이후에 집을 사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커미션을 지불하면서 본인의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이어들은 마음이 급하고 셀러들은 7월 이전에는 내가 집을 안 내나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보면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왜 한국 분들은 네. 또 그런 그런 거에 예민하실 수 예민하신 있어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근데 이게 과연 바이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셀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어느 바이어가 나의 에이전트를 고용을 하면서 내가 커미션을 페이를 하면서 집을 살 것인가. 그냥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바로 가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또 셀러 에이전트는 바이어도 있고 셀러도 있으니까 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바이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겠죠. 근데 에이전트의 입장에는 그걸 듀얼이라고 그러거든요. 듀얼. 네. 셀러도 레프리젠트를 하고 바이어도 레프리젠트를 하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라이어빌리티가 책임감이 양쪽으로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소송을 가는 경우에 네. 에이전트는 중간에 끼어서 어느 형태로든 지게 돼 있어요. 아. 소송을 진다는 건 뭐냐? 내 라이선스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커미션뿐만 아니라 라이선스도 날아갈 수 있는 찬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입장으로는 물론 내가 셀러를 레프리젠트 하지만 만약에 바이어가 와서 내가 당신한테 집을 사고 싶습니다. 나도 레프리젠트 해주세요 하면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부동산 경험이 조금 있어서 그런 소송 경우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여러 이 선배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을 보면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아, 내 라이선스는 이제 날아갔구나. 아, 그렇게 이 생각을 하신다 그래요. 잘 끝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네. 극단적인 경우에 왜냐면 변호사들도 본인의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네.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서는 라이선스나 뭐 커미션은 기본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한 딜을 위해서 내가 내 라이선스까지 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셀러 에이전트는 내가 두 개의 라이어빌리티를 동시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그래서 에이전트를 데리고 오십시오. 본인의 에이전트를. 아니면 나한테 그 에이전트 비를 다 주십시오. 뭐 2.5%가 됐건 뭐 다만 1%가 됐건 더 받고 본인이 리스크 테이크를 그만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입장이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정착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정말. 다른 주는 벌써 이런 제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혼란이 케이어스가 다 지나가고 아하.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네. 그 커미션을 지불을 하고 셀러는 셀러 에이전트에 지불을 하고 그런 체계로 몇 년에 걸친 막 그 혼돈 속에서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게 언제 세틀다운이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또 세틀다운이 될 건지 그거가 조금 주목이 되긴 해요. 기초가. 이 부분은 새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네. 금방 라이선스를 따신 분들도 이제는 그 커미션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네.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아는 한 외국 분들, 특히 미국 에이전트, 뭐 백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절대로 듀얼을 안 합니다. 네. 예전에도 커미션을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듀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책임을 덜 지겠다. 그렇죠. 책임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이 한 딜을 위해서 내가 리스크는 감당하기 싫다. 이런 그걸로. 근데 한국 분들은 워낙 소송에 대한 그런 지식이 조금 낮고, 또 우리 민족들이 막 또 이렇게 뭐를 일을 크게 만들어서 뭐 내가 누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돈을 왕창 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덜 조금 해요? 덜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다 뿐이지, 이 듀얼이라는 그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에이전트들이 다 이 혼란을 뚫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규정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아하,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됐고, 네. 또 뭐, 그 몰개지 이자율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집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거고, 파실 분들은 파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 6%, 7%가 이자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론 프로그램만 페널티가 뭐 2, 3년 이렇게 막 긴 기간으로 되는 것만 아니면 일단 지금 갖고 싶은 집을 사시고 이자율이 조금 높더라도, 왜냐면 내가 갖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집은 나중에 이자율이 낮을 때 찾으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해놓고. 1년 후에나 리파이낸스를 하시면 이자율이 내려갔을 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자율이 뭐 1%, 2%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사실 뭐 론 어마운트에 따라서 조금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요즘처럼 외식이 비싼 이런 시기에 한 달에 밥 한 끼만 외식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믿고 찾는 진입박이시네요. 사실 많은 그 에이전트들이 주위에 있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같이 내가 살 집을 찾아줄까? 아니면은 내 마음처럼 좋은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손님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는 건 정말 행운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믿고 찾는 진입박. 아유,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네.